지난 2주에 거쳐 미국을 있다 이 시간에는 한인 성도들과 교회들이 미국 정치와 선거를 바라봐야 하는 관점에 대해 스티브 황보 장로님 통해서 되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사이 20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미국 대선의 본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양 정당과 양 정당 후보의 상황,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양쪽 후보들의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스티브 황보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다른 주제를 다뤘던 지난 2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로님께서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최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부 지역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일 해리스 부통령은 아리조나주에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몬태나주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좀 많은 이슈거리와 화제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양 정당과 후보 상황은 현재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장로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올림픽 잘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올림픽에서 자,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짚고 넘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아주 조롱하는 그런 그 세레모니, 그 퍼포먼스를 한 것, 그것은 그 굉장히 의도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 브로드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는 세계, 특히 미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어제는 그 한국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인데 지금 뭐 한국의 건국일이 언제냐라는 이런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서 제가 전에부터 그랬지만은 미국에서 한국을 보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올해 대선 구도는 지금 그 양 후보가 그 가는 곳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경합주들, 이미 그 양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 이제 양적 진영에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하면서 판단해서 경합주라고 판단하는 곳에만 이제 가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와서 그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돈 부자들이 많으니까 오긴 하지만은 캠페인 선거운동하러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주로 가는 것은 이제 아리조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리고 특히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합주라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식으로 경합주 몇 개 주가 사실은 올해 대선의 그 결과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그들이 이제 그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지금 매일 저도 그 전화로, 텍스트로, 이메일로 또 혹은 집으로 우편으로 그 캠페인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홍보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올해 대선 구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그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특히 올해 선거는 그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바뀌어버리는, 현직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지금 알려지기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그가 사퇴하고 최근에 그 TV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밀려났다.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진실이 이제 드러나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퇴를 했는지, 물론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죠,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선거 자금을, 막대한 필요한 선거 자금을 대어줄 돈줄들이 돈을 끌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도저히 그 후보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데 알려지는 것은 그 민주당의 그 두목들이, 보스들이, 그것은 이제 상하원의 그 원내 총무라든지 낸시 펠로시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보스들이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을 낙마시켜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날 그 후보자 때를 발표한 주일날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당신 사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바이든 그 해리스 부대통령이 그 25 그 수정사항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강요들이 판단할 때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해서 강요들이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네. 그것을 발동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세한 그 진실은 이제 알려지겠지만은 이런 그 대선의 후보를 불과 두세 달 앞두고 이렇게 주저앉히는 전혀 해리스 부대통령은 예선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투표도 한 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당의 보스에 의해서 그 자리에 후보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은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실수한 것이다. 네. 그리고 만일 해리스 부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은 이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 굉장한 추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가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하느냐. 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마 추궁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해리스 부대통령이 갑자기 후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약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인 공약 특히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입장과 반대는 정반대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냐. 네. 우리는 이제 정치를 오래 보아온 사람들은 해리스는 저는 뭐 오래전부터 보아하고 왔으니까 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며 그가 좋아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해리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특히 북가주에 있는 캘리포니아 민주당에 의해서 가공된 인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이 정책들과 똑같은 정책을 생각하는 그것을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범이 아니고 좀 이렇게 이번 대선의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도대체 두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어떠한 정책을 쓸 것이며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두 분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론이나 미디어의 그 보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미국의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리고 언론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해리스와 민주당과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해리스를 보호해 줄 것이고 굉장히 그 트럼프를 강하게 때릴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언론만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유권자들이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정치자들이 이 올해 선거의 본질을 그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과격한 쇼맨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뭐든지 좀 과장하게 보이는 언론을 통해서 본다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되는데 언론에서 일부러 좀 그런 장면만 좀 캡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그 언론과 미디어는 대부분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의 그러한 면들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생각할 때 he is crazy 미쳤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보세요. 그 부대통령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 사람이 그 미네소타 주지사인데 그 사람이 트럼프를 향해서 공화당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쓰는 표현이 they're weird. 이상한 사람들이다. 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뭘까 이 사람의 그 이 성격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들의 본질, 그들이 쓰는 정책,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념 이런 것들을 본질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이 후보의 사람을 공격하는 인신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당선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같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뭐 스타일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크게 차이가 나는 극히 반대적인 입장으로 위치해 있는 양 후보의 그 정책들 그들이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대통령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4년 재임하면서 써온 정책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공약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행정부의 지도자로 국가의 수반으로 대통령으로 4년을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중요시 사람인지 우리는 알죠. 네. 해리스는 그 지난 3년 반 거의 4년 동안 백악관에서 그 이 권력의 2인자로서 부대통령으로서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그 처음으로 그 정직 외에서 백악관 밖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 정부의 그 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 반 동안 현 정부가 써온 정책을 이 사람은 반대하지 않고 동의를 해왔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바이든이 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내가 늘 곁에 있었다. 그리고 동의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서포트한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해리스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민주당이 쓰는 정책들, 네. 재정적인 정책들 그리고 이거 학교 공립학교에 관련된 아이들의 정체성이라든지 LGBTQ에 관련된 가지 이런 반성경적인 가치관에 관한 그런 정책들을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써온 정책들 경제에 관한 거 그리고 그 국경에 관한 거 그 이민에 관한 거 그리고 지금 그 해리스 후보가 지금 그 후보가 된 후에 유세를 다니면서 똑같은 연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이제 그 기자들과의 그 기자회견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피하면서 그 원고로 써준 그 유세 때의 연설을 오늘 그대로 읽고 있는데 그 연설문을 보면은 자신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그 이슈들을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음성 파일 하나 다운했는데 네. 그 낙태에 관련된 그 한번 들어볼까요? 네. Across our nation, we are witnessing a full-on assault against hard-fought, hard-won freedoms and rights. The freedom to vote, the freedom to be safe from gun violence, the freedom to love who you love openly and with pride. To make decisions about her own body and not have her government telling her what to do. And on that last point, understand how we got here. When he was president, Donald Trump handpicked 3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hat they would overturn and undo the protections of Roe v. Wade. And as he intended, they did. And now, in over 20 states in our nation, there is a Trump abortion ban. Many like Arizona with no exceptions even for rape or incest. Yesterday, in a press conference, we got a fresh reminder of what Donald Trump's Project 2025 agenda would do. It would ban medication abortion in every state. But we a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because we trust women.
passes a bill to restore reproductive freedoms for every woman in America, I will sign it into law. 네, 지금 대선 후보가 된 후에 계속해서 2세 때마다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슈로 이번에 대선 후보로서 이슈로 몇 가지를 봤는데 그 가운데 LGBTQ 동성애를 보호하겠다. 네. 동성애자의 권리 혹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원치 않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역으로 차별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낙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알려진 것은 월 한 10만 명 정도의 태아가 낙태로 인해서 죽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120만 명의 생명이 낙태를 통해서 죽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낙태권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 의회가 낙태 연방 낙태 허락법을 통과시키면은 자기가 서명을 꼭 하겠다. 네. 이제 그것은 이제 바이든도 늘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구가 줄어서 난리인데 한국도 낙태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들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면은 이런 인구의 줄어드는 이런 어려움이 덜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지 원치 않으면은 입양을 시키면 되고 그 아이를 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꼭 이뤄내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른 후보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 계속해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낙태 이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바이든이 원래 후보였는데 자기가 교체가 됐으니까 바이든에 비해서 나이가 한 20살 정도 어려졌고 후보가 그리고 바이든은 백인 남성이었지만은 자기는 유색인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성들의 표를 받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계속 이제 물론 자신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해리스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낙태를 무제한 낙태를 이제 지지하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그런 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번 대선 구도에서 본인이 이렇게 자신의 이념적인 본질을 숨겨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바이든으로부터 물려받는 후보로서 어떻게 바이든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낙태 이슈를 통해서 그리고 흑인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 바이든에 비교해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늘 나오는 것이 탑 3가 경제, 네.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 상승, 그리고 네. 이민 정책, 국경에 네. 관련된 불법 이민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낙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태 이슈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자기가 굉장히 이번 선거도 이전 대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표 차이가 많지 않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이슈를 통해서 특히 낙태 이슈를 통해서 한번 자기가 이겨보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낙태는 많은 선거 공약들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민 교육 전반적에 걸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극명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이슈가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그 여성 흑인 후보로서 이 트럼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낙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낙태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물론 비공개로도 많이 양 정당에서 양 후보 중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알려진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국경 이슈, 방금 말씀하신 국경 이슈, 이민 이슈, 외교 이슈, 경제 이슈, 방범 이슈 이런 모든 이슈에 있어서 양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국경 이슈 같은 경우는 border security 보면은 트럼프가 58%, 그 60%고 해리스가 39%. 이렇게 뭐 이민이랑 관련된 거 보면 트럼프가 56%, 해리스가 42%. 외교에 보면은 트럼프가 52%, 해리스가 45%. 경제도 보면은 트럼프가 52%, 해리스가 46%.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합주들에서 어떤 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시카고에서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있고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해리스가 민주당의 그 대권 후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 외에 있는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리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볼 때에 해리스의 그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선거 때까지 상당히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공화당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과거에 지지했던 정책들 그러니까 이제 연방 상원의원으로 4년 있었고 그리고 4년 전에 그 부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 안에서 그리고 그 전에 연방 상원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정책들을 지지하고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번 선거의 중심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잡아주기 위해서 제 판단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해리스는 상당히 이게 이 fiscal policy, 재무적인 정책이나 그리고 social issues, cultural한 이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래서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이념적으로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분의 경제 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오늘 사실 발표했거든요. 오늘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역시 사회주의적인 big government, 정부가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마치 북한의 공산당이 과거에 김일성이 수령을 했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고 교육도 공짜로 시켜주시고 집도 공짜로 주시고 모든 걸 공짜로 준다고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곤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마르크시즘의 그 논리를 따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부가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정부가 모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지향하는 사람이 해리스다. 그것이 이분의 본질이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이제 선거 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발표한 처음으로 그 후보가 된 후에 발표한 재무정책 지금까지 후보가 된 후에 그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언급이 없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답을 할 수 여력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기자회견을 피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트럼프의 그 러닝 메이트는 제디 벤스는 1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에게서 질문을 받고 자신을 싫어하는 질문, 비판하는 질문도 많아요. 그런 질문을 다 받으면서도 답을 다 주거든요. 그래야지 그런 것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양 후보의 그 생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지난 4년 전에 대선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집 지하실에 숨어서 대선 운동을 했는데 숨어 있는 것 같이 지금도 해리스는 숨어 있다. 그 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 그래서
이 본질을 파괴하기 쉽지 않다. 그 의도가 그것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제 그 과거에도 보면은 그 기자와의 인터뷰라든지 그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 원고 없이 말을 할 때에 상당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이슈들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캠페인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분을 이제 그 언론으로부터 인터뷰로부터 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해서 이제 그 남은 그 2달 동안 얼마나 그 해리스가 인터뷰 계속 언론은 지금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자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 답은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대화한다. 네. 유권자에게 직접 대화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해리스 후보는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그 언론의 그 기사나 네. 기사 제목만 보고는 그분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중심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양측 후보들의 러닝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이슈를 낳고 있는데 팀 월즈와 제이디 벤스 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깊은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이 두 러닝메이트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예. 네. 보통 과거에 보면 대선에서 그 대통령 후보가 그 러닝메이트를 선택할 때에 자신보다는 조금 더 중앙에 가 있는 네. 위치가 이념이나 그 가치관이 센터에 가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거든요. 자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중산 뭐라고 그럽니까? 중도를 non-partisan 네. 인에 있는 유권자들의 그 표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올해 선거의 특징은 양 후보다 자신의 이념과 똑같은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선택한 그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쓰고 있는 가장 좌파적인 진보적인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미네소타 주에 있는 공립학교의 남학생 화장실에 그 여성의 생리대를 비치하는 네. 그런 법안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해서 최근에 그런 한 가지 예인데 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민주당의 가장 좌파적인 가장 그 이념적으로 자에 치우친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해리스와 이념이 똑같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도 자신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상당히 올해 선거는 이 부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유권자들은 부대통령을 보고 투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대통령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고 그래서 부대통령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역할은 유세하는 과정에서 선거 이 유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캠페인을 하는 이제 네. 그런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이제 9월 10일 ABC 방송 주간으로 첫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